하겠습니다. 133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와 선분 BC 위에 4개의 점을 연결하는 4개의 선분을 그래요. 일단 K1, 33, A가 요쯤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놓으시고, 초장부터 안 나오네. 초장부터 안 나오네. 여기가 B, 여기가 C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점 4개 저어주시고, 연결하는 선들을 이렇게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선 그어주시고요. 또 A, C 위에 3개의 점을 연결하는 선분으로 도형을 만들었다. 삼각형의 개수 이렇게 또 하나, 둘, 3개를 그으래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삼각형이라는 게 뭐 이런 삼각형도 있고 이런 삼각형도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삼각형의 한 꼭지점은 얘요 야만 하겠네요. 다른 애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점 B를 꼭지점으로 갖고 있는 삼각형을 만들려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지? 이런 식이라 점에 있는 꼭지점으로다가 확정이고요. 나머지 그러면 두 점을 어떻게 잡느냐로 문제가 결론이 날 텐데,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잡거나 또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럼 3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골라야 되지 않을까? 아니다, 4개 중에 하나겠다. 그지? 그러니까 BC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또 몇 개를 골라야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선분이 있잖아요. 그죠? 6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뻗는 선, 6개 중에 일단 2개를 골라주시고요.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죠. 하나 골랐고, 뭐 하나 골랐어. 이런 식으로. 골랐죠. 그리고 가로선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뭐 이런 식으로 그어준다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계산해 보신다면 6콤비네이션이라는 게 6, 5, 1이니까요. 4콤비네이션은 4고요. 이렇게 약분해 주시면 20, 60까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34번 보겠습니다. 134번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x, y에 대하여 x, y가 모두 정수이고요. 1, 2, 3, 4, 1, 2, 3, 4 이렇게 잡으래요. 그죠? x도 1과 4 사이, y도 1과 4 사이 경계 포함해서요. 이렇게 있는 점들 중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여기도 결국은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보는데요.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x축, y축이 있을 때. 자, 문제에서 x, y, z, 그러니까 x, y가 결국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여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1, 2, 3, 4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점을 찍는다면 x좌표가 1, 2, 3, 4 이렇게 있는 거고, y좌표도 1, 2, 3, 4 이런 식으로 있어서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 자리가 1일 거고, 또도도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1, 2, 3, 4라고 놓는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단 점은 1,1부터 4,4까지 해서 총 16개의 점이 있겠어요. 그죠? 간단히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4, 여기까지가 4, 이 정도로만 이렇게 해서 총 16개의 점이 있는데, 이 16개의 점 중에 몇 개를 골라라? 3개를 골라라. 3개를 골라서 이걸로다가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묻는 문제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16개의 점 중에 3개를 고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응, 알겠어. 16개 중에 3개 택할게. 하나, 둘, 셋. 이런 게 문제죠. 이렇게 잡으면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즉, 일직선상에 있는 삼각형이 구성되지 않는 경우들을 전부 빼주셔야겠습니다. 몇 가지일까요? 무지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자,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3개 고르기죠. 그게 몇 번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4개 중에 3개 고르기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 콤비네이션 3가지가 있을 거야. 한 직선당 3개씩 나올 거야. 이렇게 뽑을래, 뭐 이렇게 뽑을래, 이렇게 뽑을래, 이렇게 뭐 이런 게 등등등 있거든요. 그죠? 바지런하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 이미, 그지? 근데 거기에 또 몇 개 추가? 이렇게 2개 더 추가되죠. 그러니까 총 몇 개 있어요? 이런 게 10개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가로로 해서 이렇게 사 콤비네이션 3을 이렇게 잡는 경우, 이렇게 잡는 경우, 이렇게 잡는 경우, 이렇게 잡는 경우, 이렇게, 혹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 있죠. 4개 중에 3개 고르는 거 말고 3개 중에 3개 고르는 케이스 있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잡는 경우도 삼각형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죠? 1, 2, 2, 3, 3, 4 이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 그지? 이런 애들은 또 몇 개 있냐면 한 개가 일단 있고요. 또 이렇게 2개가 있고요. 또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이렇게 아닌데 얘 세 아닌데. 이렇게 3개인데.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3 콤비네이션 3도 4개가 있고요. 또 있나요? 다른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뭐 5줄이 있는 경우도 없고 4줄 다 체크했고 3 콤비네이션 3이죠. 3 콤비네이션 4가 불가능하죠. 네, 끝난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즉 직선상에 있는 거, 일직선상에 있는 거.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 연속인 점들을 제외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네, 그렇겠습니다. 계산할까요? 숫자가 좀 크네요. 16, 15, 14. 밑에는 3, 2, 1 해주시고 빼기 4콤 3이면 40개고요. 여기도 그냥 4개죠. 이렇게 빼준 거죠. 44개 빼준 거죠. 44개 빼준 거죠. 계산해 볼까요? 난 저 소리가 너무 싫어. 누군들 좋겠냐마는 저 소리가 너무 싫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곱하면 80인가요? 2 주고서 8 곱하기 10이니까 80, 87, 56, 560까지 해서 44개 뺀 거. 516까지? 그죠? 엄청 많네. 516까지가 있겠다. 부지하게 많이 있네요. 자, 이어서 135번 볼게요. 여기다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135번에 1, 2, 3, 4, 5 중 2개의 수를 임의로 뽑아서 작은 수를 A, 큰 수를 B라고 하겠대요. 1, 2, 3, 4, 5가 있는데 이것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작은 수를 A, 큰 수를 B라고 놔야지 라고 하겠대요. 그리고 또 1, 2, 3, 4, 5 중에 2개를 임의로 뽑아서 또 다른 거죠. 또다시입니다. 또다시. 요거 말고 별개로 또 2개를 뽑아서 마찬가지로 작은 수는 C라고 할 거고 큰 수는 D라고 하겠대요. 이렇게 하기로 했을 때 이때 좌표평면상에 있는 3점 O는 0,0이고요. P는 A, B고요. Q는 C, D입니다. 이렇게 잡아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자, 근데 단 3꼭지점의 좌표가 일치하는 삼각형은 동일한 삼각형으로 생각한대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 5가 나왔어. 얘는 뭐 1, 1이 나왔어. 그렇게 해서 만드나? 얘가 1, 1이 나오고 얘가 2, 5가 나왔어. 그렇게 삼각형을 만드나? 그거나잖아. 그지? APQ나 AQP나 같은 삼각형이면 하나로 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경우들은 중복되지 않게 세어야 하겠네요. 네, 그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생각해 보시죠. 요 A, B를 잡고 C, D를 잡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일단 몇 가지냐라고 말하면 5개 중에 2개 뽑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뽑는 경우에서는 5 콤비네이션 2가지, 요거 뽑는 경우도 5 콤비네이션 2가지이기 때문에 뽑고 나서 다시 또 뽑을 거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2번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앞에서 우리가 삼각형 개수될 때 일단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헤아린 다음에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를 빼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여기도 모든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일단은 2점을 그러니까 A, B, C, D를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헤아린다고 치면 5 콤비네이션 2 곱하기 5 콤비네이션 2 이렇게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중에서 마찬가지로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를 빼자 이거지.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를 빼자라고 컨셉을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앞에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앞에서 했던 거랑.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무지 많을 것 같긴 하다. 5 콤비네이션. 아, 근데 그런 게 있네요. 1, 1 같은 게 없다, 그죠? 두 개를 뽑을 거기 때문에 뭐 1, 2, 3, 5, 뭐 2, 4 이런 식으로 뽑힙니다. 그죠? 그래서 잡히는 점들이 얘처럼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니까 1,1부터 5,5까지 아닌가 하면 그렇진 않아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두 수를 뽑으면 가장 작은 게 1이잖아. 그지? 1, 2입니다. 가장 작게 뽑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1,2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큰 데다 할 걸 그랬나?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수직선상에 표현해 본다고 했을 때 X축 이렇게 길 필요가 없는데 X축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X 자리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까지만 볼게요. 왜냐면 X좌표가 A가 될 거라. 근데 A가 5가 될 수가 없잖아. 그치? 두 개를 뽑으면 작은 수가 A이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1, 2, 3, 4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오히려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까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할게요. 1, 2, 3, 4, 5 이렇게. 그러면 잡을 수 있는 점이 가장 작은 게 뭐라고요? 1,2부터 잡을 수 있어요. 1,2부터. 작은 수가 1이니까. 그 다음 1,2, 1,3, 1,4, 1,5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그죠? 만약에 작은 수가 2로 뽑혔으면 2,2는 없죠. 2,3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2,3, 2,4, 2,5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죠. 여기도 3,4, 3,5, 4,5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앞에 그림처럼 약간 정사각형 형태가 아니라 지금처럼 약간 삼각형 형태로만 점이 잡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만 점이 잡힌다. 이렇게만 점이 잡힌다. 그럼 우리가 골라준다라는 점도 5 콤비네이션 2를 두 번 한다고 했는데 그래야 되나? 따지고 5 콤비네이션을 두 번 하는 거긴 한데 그치? 1, 2, 3, 4, 5 중에 두 개를 뽑는 거니까 1, 2, 3, 4, 5 중에 두 개를 뽑으면 자동으로 딱 점이 잡히겠죠? 그렇게 하지 말까요? 이게 맞긴 한데 뺄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안 할게요. 그러니까 뽑는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주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쁘지 않다고 해놓고 내가 왜 번복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를 들어 5 콤비네이션 2에서 어떤 게 있냐면 뭐 2, 4 이렇게 있어요. 2, 4를 뽑았다 치자고. 그지? 그럼 얘도 2, 4를 또 뽑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또 뽑으면 어떻게 돼야 돼?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 것까지 빼기 좀 힘들잖아. 아까 뺐을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일직선에 있는 것만 빼면 됐죠. 근데 지금 막 중복되는 경우까지 빼야 되기 때문에 뺄 게 되게 많아요. 추가적으로 같은 점이 아니라 쳐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얘가 막 1,2야. 근데 얘가 뭐 4,5가 됐어. 그럼 삼각형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얘가 4,5고 얘도 1,2인 경우 있단 말이야. 그럼 또 순서가 달라지는데 얘는 하나로 치겠다며요. 그죠? 같은 경우로 치겠다며. 그럼 그것도 빼줘야 돼요. 중복되는 경우도. 다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지금 이 상황에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를 빼려고 생각했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가 앞에처럼 세주시면 일직선상에 세 점을 잡는 경우를 빼주시면 된다. 그거 하나만 빼면 돼. 끝이지. 근데 지금 상황으로 빼시려면 어떻게 빼야 돼요? 중복되게 똑같은 거 또 뽑는 경우를 다 빼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당연히 일직선상에 점수가 찍히는 경우도 빼주셔야 되고요. 그죠?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뺄 게 너무 많잖아. 계산 소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앞에서 풀었던 거랑 비슷하게 풀자라는 컨셉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서 다시 모든 경우에서 몇 가지가 됩니까? 세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 결국 10개 중에 2개 뽑는 거 아니야? 라고 하자는 거죠. 3개, 미안해요. 10개 중에 3개 뽑자는 거 아니야? 라고 해버리자는 거죠. 결국은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삼각형의 개수인 거니까요. 됐습니까? 삼각형의 개수인 거니까요. 근데 또 0,0은 또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0,0이 한 점이 주어져 있어서 10 콤비네이션 3이라고 하면 또 안 되네요. 아이 참 귀찮네. 그죠? 0,0 A, B, C, D니까 10 콤비네이션 3이 아니라도 10 콤비네이션 2네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귀찮다. 그러면 봅시다. 그러니까 원점은 정해진 거고 여기서 10 콤비네이션 2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말했었던 10개의 점 중에 2개 점만 택하면 삼각형 하나 이루어진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0,0은 이미 주어져 있으니 얘를 제외해서 뭐 1,4랑 뭐
4,5 이렇게 찍히면 삼각형 하나 이루어지면 이런 식으로 잡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점 두 개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럼 이제 하면 됩니다. 뭐 삼각형 안 이루어지는 경우 일직선상에 있는 것만 빼면 되겠죠. 됐어요?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가 근데 0,0을 지난다고 생각해 놓으면 많지가 않아요. 그죠? 자, 0,0에서 가장 기울기가 크게 잡아봤자 1,5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건 한 점밖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고요. 살짝 내려오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것도 겹치는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살짝 더 내려오면 어머나 얘 어때요? 이렇게 하면 겹치죠. 보이세요? 만약에 1,2를 지나가는데 1,2를 지나가는데 요거도 2,4도 지나가면 여기 일직선상에 있거든요. 기울기가 2가 돼서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뽑은 경우는 제외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뽑은 경우 제외해야 돼요. 더 기울기가 내려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내려가면 얘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기울기가 2분의 3이 되면 2분의 3이 돼야 되는데 그 점이 안 찍혔으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더 넘어가서 3분의 기울기 1인 경우는 아예 교점이 없네. 됐어요? 그럼 지금 뺄 건 요거 하나밖에 없겠네요. 기울기 뭐인 경우? 2인 경우. 기울기 2짜리 직선으로 잡아버린 경우만 빼주시면 되겠다. 즉 1,2 뽑고 2,4를 뽑는 요 경우 하나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직접 해주는 게 낫더라 라는 거네요. 콤비네이션 2는 계산해 보시면 19, 2, 1이니까 45게 될 거고 여기 4만 빼주시면 되겠다. 44개. 이렇게 봐도 맞네. 나 진짜 얼마 안 될 줄 알았는데. 넘어가서 140번 보실게요. K 140. 자,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거 2개. 그리고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게 3개. 그리고 가로로 가는 게 또 이렇게 3개, 4개?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해놨을 때 다음 중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개수를 구하래요.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이런 애들이 평행사변형이죠. 이런 거. 이런 애들. 절편 모양.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절편 먹고 싶다.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사다리꼴은 뭐예요? 이 안에 사다리꼴로 눈에 띄는 거는 요런 애들이 사다리꼴이겠네. 요런 애들이 사다리꼴이죠. 그죠?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사다리꼴이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사다리꼴이 구성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눈에 보이는 사다리꼴은 밑변, 윗변을 예로 하는, 그러니까 가로줄 4개로 하는 애들이 있고요. 윗변, 밑변을 예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다리꼴, 얘도 사다리꼴이잖아. 쌤, 얘만 사다리꼴인가? 아니요, 얘도 사다리꼴이에요. 이런 애들. 먼저 어떤 사다리꼴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애들도 사다리꼴이고요. 오른쪽에도 뭐 이런 애들 사다리꼴이죠. 이런 애들. 사다리꼴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잡았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직선을 잡으면 되지?를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를 윗변, 밑변으로 잡는 경우를 봤을 때는 가로줄 하나, 둘, 셋, 4개 중에 일단 2개를 고르셔야 돼요. 그죠? 가로줄 4개 중에 2개를 골랐어. 이를테면은 맨 위에 거랑 맨 밑에 골랐다 쳐. 그럼 이제 뭐 고르셔야 돼요? 왼쪽에 2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 오른쪽에 3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사다리꼴 하나 완성이 됩니다. 윗변, 밑변이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그래서 걔네들은 2 콤비네이션 1에다가 곱하기 3 콤비네이션 1 해주시면 되겠네요. 왼쪽에서 하나 선택, 오른쪽에서 하나 선택해주면 사다리꼴 하나 완성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요거는 뭐 윗변 밑변을 4줄짜리로 했을 때가 이렇게 되는 거고 윗변 밑변을 근데 이쪽에서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윗변 밑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하고 보시면 여기가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시각으로 봐주시면 자 따로 더 할게요. 다른 케이스니까 윗변 밑변 2개밖에 없으니까 이 콤비네이션 2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사다리꼴 하나가 완성되겠죠. 그래서 4 콤비네이션 1에 3 콤비네이션 1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윗변 밑변 여기 있어요. 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만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윗변 밑변을 얘라고 봤어. 여기서 봤어. 라고 하면 하나 둘 3개 중에 일단 2개를 고르셔야 되고요. 그렇죠?
4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다. 4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만드는 케이스 말고 사다리꼴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없겠네요. 없겠네요. 네. 평행선 중에 2개씩 고르면 무조건 평행사 변형이 돼서 안 되겠다. 이거밖에 없겠네요. 계산해 볼까요? 4 콤비네이션 2면은 6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여기는 1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여기는 3 곱하기 4 곱하기 2니까요. 요거 12 얘도 12 요거 이게 제일 많네? 요거는 24 이렇게 되겠다. 24개 24개니까 48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계산 틀렸나요? 이게 제일 많죠? 그죠? 여긴 36개네요, 그러면. 24개 추가해야 되겠네요. 어디가 찜찜하다 했어. 계산을 엉망으로 했구만. 앞에 3을 곱해야 되는데 1을 곱했네요. 36이고요. 이렇게 하면 60, 요거 하면 72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끝났네요.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행렬 얘기 좀 하고요. 이어서 진도 올라가 봅시다. 지난 시간에 행렬 얘기했을 때 주요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행렬, 매트릭스 뭐다? 거대한 가로를 써주시고 가로줄 몇 개와 세로줄 몇 개에다가 숫자가 띵띵띵띵 혹은 문자가 띵띵띵띵 적혀 있는 걸 우리는 이런 거를 행렬이라고 한다. 오케이? 말 그대로 행과 열이기 때문에 로우와 컬럼이기 때문에 가로줄과 세로줄이 몇 개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보통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려놨으면 얘는 n행, n열짜리 행렬입니다. 사행, 사열짜리겠네, 그죠? 그걸 간단하게 밑에 4 곱하기 4, 4x4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더라. 이 정도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성분이라고 부른다. 성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성분을 말할 때 우리가 행렬 A가 뭐 1, 2, 3, 4야. 그럼 앞에 있는 요건 뭐야? 1행 1열 성분이라 A11은 1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얘는요 1행 2열의 성분이기 때문에 A12가 2야. 얘는요 A21이 3이고요. A22가 4이고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 이런 게 행렬이다. 됐죠? 그리고 또 얘네들을 뭐 했어요? 더하거나 빼거나 했죠. 더하거나 뺄 때도 무슨 생각해 주시면 된다? 같은 행에 있는 애들끼리, 같은 열에 있는 애들끼리만 더한다. 예를 들어서 A가 A11, A12, A21, A22가 있고요. 행렬 B가 B11, B12, B21, B22가 있다고 했을 때 A 행렬과 B 행렬을 더하라고 해줬으면 응 알겠어? A11, B11 더하고 A12, B12 더하고 A21, B21 더하고 A22, B22 더할 거지롱 해주시면 된다. 끝이다. 만약에 뺐으면 부호만 반대가 되면 되겠다. 요거까지가 합차였고요. 실수변 또 뭐였어요? 적당히 여기에다가 K를 곱하라고. 그 얘기는 행렬 A11, A12, A21, A22에 K가 전부 분배되는 것을 말해서 얘는 KA11, KA12, KA21, KA22 이런 식으로 된다. 됐습니까? 네, 중간중간에 말을 좀 크게 해줘야지 조용해지더라고. 조용해지더라고. 수업 끝나고 혼자 막 정리하고 있잖아. 그러면 슬슬 저기서 후후후 이런 소리가 들려요. 조용하면 울기 시작해 제가. 그나마 지금 이 정도가 조용한 거예요. 앞에서 막 떠들고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었고요. 실수배까지 봤었고 오늘 주요하게 볼 내용은 행렬 곱입니다. 사실 행렬의 꽃은 행렬 곱이에요. 행렬의 꽃은 행렬 곱이고요. 근데 꽃이긴 한데 피지는 않더라고. 이제 행렬 곱을 가지고 이제 신나게 이것저것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의 교육 과정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다루기 때문에 간단하게 행렬 곱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럼 마무리예요. 행렬 곱 보면 다 본겨. 볼 게 없어. 내가 그래도 지난 시간에도 주저리 떠들었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행렬이라는 게 너무 시시해 보일 것 같거든. 실제로 시시해요. 내용이 너무 시시해서
시시한 것만 다루니까 아 이건 그냥 뭐 별거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내가 무슨 CDMA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막 프로토콜을 만들 때 행렬을 통했던 이 리소스가 줄어드니 뭐니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원래는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 그리고 사실 행렬의 시작은 누구였느냐? 행렬은요. 사실은요. 연립방 정식을 표현하기 위한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한 얘기만 할게요. 예를 들어서 좀 이따 행렬 곧 표현하겠지만요. 원래 A, B, C, D라는 행렬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2x1짜리 XY를 이렇게 행렬 곱을 하잖아. 행렬 곱의 기본 원칙은 앞에 있는 행, 뒤에는 열이 곱해지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행, 뒤에는 열이 곱해져요. 이렇게 곱해지는 거라서 요렇게랑 요렇게랑 곱해지는 거라서 행렬 곱의 결과는 항상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와서 붙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행렬 곱의 기본은 이렇게 붙는 거라서 이게 지금 ax 플러스 by가 돼요. 1행과 1열이 붙어서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또 2행과 2열이 또 붙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해져서 cx 더하기 dy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얘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얘가 뭐 알파고 얘가 베타래 라고 했다면 앞에서 우리가 정리한 대로 서로 같을 조건 있잖아요. 그죠? 에 의해서 얘는 얘인 거고요. 얘는 얘인 거죠. 그래서 ax 플러스 by는 알파가 되는 거고 cx 플러스 dy는 베타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은 일단은 조금 더 행렬곱이 원래는 어느 데 쓰이는지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만 좀 언급을 드리고 행렬곱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났어. 3x 더하기 7y랑 그건 뭐 3이고 뭐 2x 빼기 5y가 뭐 7이래요. 이런 애를 만났어. 그럼 우리는 얘를 막 이렇게 가간법 이런 거 막 써서 풀잖아요. 그죠? 근데 행렬을 배우면 사실은 이 표현을 행렬식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어떻게? 372-5를 여기 써요. 372- 이렇게 쓰고 저 xy가 이렇게 붙어요. 그럼 그 결과가 3과 7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자, 행렬곱이 뭐라고 그랬죠? 행과 열이 곱해져서 붙는다며요. 그럼 얘는 3x 더하기 7y가 되겠네요. 그게 3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세요? 또 얘가 이렇게 2에 마이너스 5가 곱해져서 그 결과가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한테 친숙한 1차 연립방 정식 같은 거 있잖아. 그게 행렬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얘를 그냥 얘를 풀겠지만 xy를 구할 수 있겠지만 그죠? 만약에 행렬을 원래 더 파고들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지금은 안 할 건데 나중에 행렬을 더 파고들면 얘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계산을 해요. 그걸 역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y만 남기고 이 녀석이 역행렬이라는 걸 왼쪽에다가 붙일 수 있어요. 여기다가 머시기를. 그래 버리면 연립방 정식 안 하고 그냥 바로 이 결과로 계산해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원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 이런 거 하는 건데 그랬어요. 지금은 이런 것까지는 안 다룹니다. 근데 원래는 행렬이 이런 식으로 쓰임새가 있는 거야. 있는데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250페이지 펴보시면 행렬곱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방금 뭐 말씀드린 거긴 한데요. 행렬곱의 기본 조건이 필요해요. 행렬곱의 기본 조건이 뭐냐면 A와 B를 곱할 거잖아. 행렬 A가 있고요. 내가 지금 계속 행렬곱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수에서의 곱셈과 전혀 다른 거예요. 얘 나름의 그냥 정의예요. 얘 나름의 정의가 있어서 행렬 A가 있고 행렬 B가 있어 곱하래 라고 하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행렬 A에 그 행과 열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를 만약에 m by n이라고 놓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행의 개수가 m개고 열의 개수가 n개야 라고 놓고요. 뒤에 있는 B의 행렬에 행의 개수가 무조건 n개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곱하는 녀석의 열의 개수와 뒤에서 곱하고 있는 녀석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에만 정의가 돼요. 그건 좀 이따가 예시로 볼게요.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정의가 안 되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럴 때에만 요거가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같을 때에만 얘네 둘이가 이렇게 같을 때에만 정의가 된다는 거.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뤄주고 있는 대부분의 계산에서는 2x2끼리만 곱합니다. 대부분의 계산에서는. 그래서 예시도 2x2로 하나 보시죠. 앞에서 하긴 했는데 다시 A가 A11, A12, A가 A21, A22가 있고요. 행렬 B라는 녀석이 B11, B12, B21, B22라고 할게요. 얘네들이 곱했어요. 이건 규칙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행렬을 이렇게 되도록 설계한 거기 때문에 왜는 없어요. 이렇게 정의한 거라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행렬 곱은 어떻게 한다? 얘네들을 곱합니다. A11, A12, A21, A22랑 B11, B12, B21, B22입니다. 얘가 A, B의 곱이죠. 자, 어떻게 곱한다고? 앞쪽에 있는 행렬의 행과 뒤쪽에 있는 행렬의 열이 이렇게 와서 곱해줘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결과는 맨 처음에 있는 1행 1열의 성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더해집니다. 그래서 A11, B11과 A12와 B21이 곱해져요. 이런 식으로 하면 1행 1열 성분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1행 2열 성분은 어떻게 나와요? 1행 2열 성분인 거죠. 1행 2열 성분이라서 여기 있는 B12, B22가 이렇게 와서 곱해져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11과 B12 더하기 A12와 B22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밑에 줄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줄도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져요. 자, 2행 1열 성분은요. A21, B11 더하기 A22, B21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A21, B12 더하기 A22, B22 이렇게 곱해집니다. 앞에는 행, 뒤에는 열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와서 곱해, 이렇게 와서 곱해, 이렇게 와서 곱해, 이렇게 와서 곱해. 일단 여기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기서 발생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셔도 무리가 아니겠다. 넘어가서 보실게요. 오른쪽에 곱셈에 대한 성질 있죠? 여기서 일단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는데 44번이 핵심이에요. 오른쪽 보세요. L44 보이십니까? 나머지는 내가 니네들한테 좀 맡겨도 되는데 얘 때문에. L44 보이세요? L44 251번에 AB와 BA는 가운데 써놓으세요. 같지 않다. 는 아님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미 확인하셨지만 어때요? 앞에 있는 녀석의 행과 뒤에 있는 녀석의 열이 곱해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AB가 아니라 BA였다면 다 안 할게요. 하나만 보여줄게요. 하나만. BA였다면 얘는 이제 B11, B12, B21, B22가 있을 거고 여기 이제 A11, A12, A22, A1, A21, A22가 있겠죠. 이렇게 곱해질 건데 BA를 곱하면 이렇게 곱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행 1열 성분만 본다면 곱해지는 게 달라져요. 이렇게 곱해지니까 B11, A11 더하기 B12, A21인 겁니다. 첫 번째 성분이 얘랑 다르죠. 그러니까 A11, B11까지는 당연히 같아. 1행 1열이니까. 근데 여기가 A12고 B21인데 여기는 A21의 B12예요. 다른 성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가 다른 겁니다. 아예. 다른 계산인 거예요. 그래서 AB와 BA가 같아지는 경우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요거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말고는 따로 얘기할 거 없어요. 나머지는 다시 계산 연습이에요.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28번부터 볼 거예요.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실수 배양 그냥 하시면 되는 거라 어려울 거 없고요. 할까 이것도?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그냥 이런 계산이 있구나 하고 연습하는 정도인 거지 뭐 심화되고 뭐 어렵고 이런 애들은 없어요. 시시해요. 시시해요. 자, 몇 개 정도 선보여드리고 문제 좀 풀도록 합시다. 일단은 뭐 실습에 나온 김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아까도 언급드리긴 했지만 결국은 다 분배가 됩니다. 결국은 다 분배가 되는 거라. 자, 몇 개만 좀 같이 보시죠. 뭐 예를 들어서 L24에 뭐 하랬어요? 3A를 하랬어요. 3 곱하기 A가 문제에서 주어진 게 5에 10에 4 마이너스 7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분배된다고요. 모든 성분에 전부 분배된다고 생각하셔서 여기 있는 3이 이렇게 다 분배되는 거예요. 다 분배돼서 이 결과는 3, 5, 15 30은 30 이렇게 하면 12 3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0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너무 단순하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다 그래요. 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행렬곱도 하나 봅시다. L28번 한번 볼게요. L28번 보시면 950-2 실제로 읽어줄 때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행성분으로다가 읽어주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950 마이너스 2. 2x2인데 950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알면 아 2x2니까 두 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행렬의 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을 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녀석은 앞에 있는 행렬은 2x2고 그죠? 뒤에 있는 행렬은 2x1이죠. 그러니까 계산이 가능해요. 됐죠? 계산 결과는 어떻게 나온 줄 알아? 요게 사라져서 2x1이 됩니다. 계산 결과는. 보세요. 자, 앞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곱해졌으니까요. 앞에 있는 녀석은 9 더하기 8, 5, 40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뒤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도 곱해줘. 이렇게 곱해지니까 1 곱하기 0이고 8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는 49, 얼마야?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결과가 뭐가 됐죠? 2x1이 됐죠. 다른 것도 좀 보면 되는데 좋을 텐데. 29번 보실래요? 29번. 29번 보시면 4,2랑 4,2랑 9955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얘도 어떻습니까? 앞에는 행성분, 뒤에는 열끼리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지면 앞에 거는 4, 9, 36, 5, 20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은 이렇게 또 곱해져서 바보 왜 이렇게 가로를 크게 했니? 이렇게 해서 36 더하기 10 해주시고요. 쉼표 쓰지 마세요. 행렬은 쉼표 안 씁니다. 이렇게 곱하면 4, 9, 36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 46 하고 얘는 34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얘도 어떻게 된다? 앞에 있는 건 1열짜리야. 1행 2열짜리고 1/2고요. 뒤에 있는 건 2/2이기 때문에 계산의 결과는 항상 어떻게 나온다? 1/2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사라진다 생각하셔도 돼요. 1/2로 나와요. 계산의 결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의 결과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 좀 해보시죠. 뭐 다른 문제야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31번까지 해보시고 밑에 것도 얼추 됐다 싶으면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 한번 같이 보시죠. 뭐 32, 33번까지도 딱히 무리는 없고 32, 33번까지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5분이면 다 할 것 같은데. 교환 법칙만 성립 안 하지 나머지는 다 돼요. 나머지는 다 돼서 34번이나 35번 같은 거는 풀이 방법이 두 개가 있겠습니다. 하나만 좀 같이 볼게요. 쭉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서 34번에 A에 A 빼기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풀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A 곱하기 A 빼기 B입니다. 얘는 A가 분배 가능해요. 그러니까 분배 법칙도 되고 결합 법칙도 통해요. 교환 법칙만 안 되는 겁니다. AB와 BA가 같다 요거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A 제곱에 마이너스 AB를 하셔도 돼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AB가 이렇게 곱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두 개를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AB가 어떤 행렬인지 아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A 빼기 B를 먼저 해. 그 계산이 편하잖아. 그지? 실제로 A가 읽어볼게요. 3, 마이너스 8, 0, 10이고요. B가 0, 7, 마이너스 4, 6이니까요. A 빼기 B가 너무 쉬워. A 빼기 B 얼마인데? 3. 그죠? 3 빼기 0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8에서 7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5. 0에서 마이너스 4 빼는 거니까 4. 그리고 12에서 6 빼는 거니까 6. 얘가 얘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원래 A가 뭐였냐면 원래 A는 3 마이너스 8, 0, 12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렬 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행과 열로 계산합니다. 요거를 다 계산한 결과는 자 이렇게 곱할 거니까 앞에는 9 빼기 32 이렇게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45
뒤에는 마이너스 68, 48. 되게 엄청 작네. 얘는요, 0 더하기 48. 이렇게 하면요, 0 더하기 6이 10이니까 7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앞에 있는 거는 일단 마이너스 23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93 이렇게 되실 거고, 얘는 48이고, 얘는 70 이렇게 나오겠네요.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안 되냐? 됩니다. 이렇게 해도 계산이 되긴 하는데 이 상태에서 직접 가는 게 더 편하다는 거지. 아무래도 행렬은 곱보다는 합과차가 훨씬 쉽거든요. 계산 소요가 훨씬 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덜하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밑에 뭐 35번 똑같으니까 하시면 되고, 그 밑에 36번, 37번 같은 경우도 주의하셔야 돼요. 35번도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계산은 지금 설명드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35번 같은 경우 사실 전개가 가능해요. 35번 보시면 A 빼기 B인데 A가 붙었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A가 어디서 붙었어? 뒤에서 붙었지. 그러니까 분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계산을 전개해서 하신다면. 그럼 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 앞에는 A제곱이 되긴 하는데요. 뒤에가 BA인 겁니다. A가 뒤에서 붙었잖아. 그지? 그리고 앞서서 말했지만 AB와 BA는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AB냐 BA냐는 엄청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풀지 마세요.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A 빼기 B를 하시고 A랑 곱하는 게 계산 소요는 훨씬 덜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되 문제에서 이렇게 전개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때 주의하셔라 라는 거고요. 하나만 딱 더 보고 문제 푸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36번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36번 보시면 그냥 완전 제곱식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실수가 나오는 지점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얘 말고는 주의할 게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해. 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런단 말이야.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AB랑 BA가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며, 그지? 그럼 여기서 2AB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사실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건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건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잖아요. 그죠? 다시 수연아 정신 차려.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를 하겠다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이렇게 분배된 거랑 이렇게 분배된 걸 전개한 거거든요. 앞에서 그럼 이렇게 분배한 건 어떻게 돼요? A제곱에 이렇게 했으니까 AB가 되는 거고요. 그죠? 뒤에서 이렇게 분배한 건 뭐예요? BA죠. AB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BA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다. 얘랑 얘는 따로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얘랑 얘는 따로다. 그래서 얘랑 얘랑 같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다 봤어. 어디까지 풀어주시면 좋겠냐면은 39번까지 일단 풀고 쉽시다. 39번까지 해보세요. 자, 아까 저길 안 봤어요. 저기 거듭제곱을 안 봤는데 거듭제곱 너무 심플해요. 행렬곱의 거듭제곱. 곱의 거듭제곱. 거듭제곱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곱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A제곱 같은 게 보이시면 A 곱하기 A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A 세제곱이면 A 세 번 곱한 거구나. 이런 식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A제곱에다가 A 곱하는 식으로 나가죠. 이런 식으로. A 4제곱이면 A 세제곱에다가 A 추가적으로 곱하고. 순서는 상관없나요? 없겠죠. 뭐 얘는 A제곱에다 A를 곱하나 A에다가 A제곱을 곱하나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곱하는 거다 보니까 거듭제곱은 그래도 이제 교환 법칙으로부터 좀 자유롭죠.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없지. A제곱 곱하고 A 곱할 거야, A에다가 A제곱 곱할 거야 똑같습니다 항상. 그리고 이쪽 관련된 문제들이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규칙성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몇 개를 해봐야 돼. A가 뭐였는데 A제곱이 얘고 A세제곱이 얘네. 그러면 A의 N제곱은 이렇게 되겠는데? 라는 형태로다가 문제가 좀 구성이 되는 편입니다. 뭐 그 정도고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뭐 앞에 있는 거 정도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 41, 42, 43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좀 이따 봅시다. 좀 이따 보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행렬곱에 대한 성질. 아까 내가 제일 중요해 라고 말했었던 게 AB와 BA가 같지 않다였죠. 그죠? AB와 BA는 같지 않다. 요거만 딱 주의해 주시면 돼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성립할 테니까요. 다음 거 보세요. 45번 보시면 AB에 C를 곱하는 거죠. 45번 보시면 AB에 C를 곱한대. 그러니까 AB의 행렬곱을 맞춘 다음에 C를 곱하라는 거잖아요. 그지? 그렇게 하나 아니면 BC를 먼저 곱한 다음에 A를 곱하나 똑같다는 거죠. 이런 게 결합법칙이라고 하죠. 어떤 연산을 먼저 실행하고 그 이후에 실행을 할 것인가.
연산의 순서를 바꿔도 되니? 된다. 라는 겁니다. 요건 오케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46번은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이니까 A 더하기 B가 있어요. A 더하기 B에다가 C를 뒤에서 곱한대요. 그럼 C가 이렇게 분배가 돼서 얘는 AC에 더하기 BC가 되겠죠. 뭐 분배 법칙 성립한다. 뭐 이런 거 있고요. 없어 뭐가. 그냥 하면 돼. 실수배도 분배가 되느냐? 됩니다. 만약에 A, B라는 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K를 곱했대. 오케이? 그럼 A, B 연산을 먼저 하신 다음에 K를 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A에다가 실수배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 B를 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 보니까 B 자리에 행렬에 막 얘가 2인데 2분의 1 같은 거 있어. 그럼 2를 먼저 곱하면 계산 편하잖아. 그지? 그거 먼저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A에다가 KB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계산 결과에다가 A를 나중에 곱하셔도 돼요. 요 대상들의 그 위치만 바꾸시지 않으면 돼요. 행렬의 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수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산의 순서는 바꾸셔도 됩니다. 결합법칙은 성립한다고요. 그죠? 여기까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성질은 됐고요. 이 정도로 하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단위 행렬을 보실 건데요. 이게 내가 약간 나도 가만 생각해 보면 행렬을 내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쌤 저 행렬은 낯설어요. 배운 지만 한 번밖에 안 배웠어요. 혹은 처음 보는 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행렬을 지금 다룬 지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10몇 년 됐어요. 나도 좀 어색해서 대학 다닐 때 행렬을 가지고 했던 게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무래도 인상이 크니까 왔을 때 저 단위 행렬 2라고 쓰는 게 되게 어색해요. 2가 단위 행렬입니다. 단위 행렬이고요.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걸 단위 행렬을 왜 2라고 썼는지 생각을 못 했는데 대학 가면 I로 바꿔요. 내가 지금 좀 찾아보니까 요거는 대륙법, 요건 영미법. 그러니까 영국, 미국 애들 요거 쓰고요. 영어 베이스로 하는 건 이거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하는 애들은 다 요거 쓰고요. 독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요거 쓰고요. 이게 보니까 막 아인사이트 내가 찾아봤어. GPT한테. 이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인사이트 매트릭스라고 해서 아인사이트라는 게 단위, 유닛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아인 할 때 그거 있잖아. 아인슈타인 할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 요거 한 개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요걸 쓰는 거고. 참고로 대학 가셔서도 행렬 쓸 겁니다. 여러분들 이과로 가시면 안 쓸 리가 없어요. 안 쓸 리가 없어요. 대수학 같은 거 배우면 무조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아이덴티파이입니다. 아이덴티티, 스스로. 스스로가 되는 행렬?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곱셈에서 1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덴티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곱셈에서 연산의 느낌을 담고 있고 뭐 비슷하죠. 그럼 단위 행렬이 뭘 의미하는 거냐? 간단해요. 단위 행렬은요. 어떤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행렬과 단위 행렬을 곱하면 그 행렬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산의 베이스를 저기 2x2로 많이 한다며요. 그죠? 그럼 2x2에다가 한번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2x2에다가 A, B, C, D가 있는데 단위 행렬을 곱해서 나온 결과가 자기 자신이 되려면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될까? 이런 게 존재는 하나? 이런 의문을 가진 것던 거죠. 그죠? 뭐 길게 말할 필요 없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위 행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위 행렬은 2x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곱셈 해볼까요? 요거부터 해볼까요? 요거부터. 이 자리에다가 1, 0, 0, 1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A, B, C, D에 1, 0, 0, 1입니다. 그럼 이제 행과 열이 곱해지니까요. 자, 이렇게 곱합니다. 1박 A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곱합니다. B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곱합니다. C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곱합니다. D밖에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거죠. 그죠?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1, 0, 0, 1이랑 A, B, C, D가 행렬 곱을 이룰 때 행과 열이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온다고 치면 A고요. 이렇게 온다고 치면 B고요. 요게랑 이렇게 온다고 쳐도 C고요. 얘랑 이렇게 온다고 치면 D입니다. 깔끔하게 자기 스스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단위 행렬이라고 본다. 쌤 2x2는 이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3x3, 4x4, 5x5 이런 거 다 어떤가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를 사실은 이제 주대각선이라고 부르는데 요 라인 1 by 1 그러니까 1행 1열짜리 성분으로 A11, A22, A33, A44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지? 그 자리만 전부 1이고요. 그 자리가 전부 1이고요. 나머지가 전부 0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단위 행렬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걸 뭐 연산하고 유도하는 과정까지는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굳이 필요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다루시면 돼요. 사실은. 이 정도만 가지고 논다. 이것도 원래 요거에서 할 말이 많은데 우린 딱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문제 보실까요? 251페이지에 48번부터 보시면 단위 행렬을 제곱한대요. 뭘까요?
자기 자신이겠죠. 그죠? 자기 자신이겠죠. 1001 될 거고요. 단위 행렬에다가 세제곱을 한대요. 그럼 1001이겠죠. 마이너스 붙인대요. 마이너스 10, 0, 마이너스 1이겠죠. 단위 행렬에다가 5 곱한대요. 5005겠죠. 그죠? 마이너스 2에 4제곱 한대요. 마이너스 1 4제곱 하시고 2에 4제곱 하시면 됩니다. 1001이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맨 마지막까지 하셔서 52번까지는 일단 끝내주세요. 그럼 기본 문제가 끝이 납니다. 그럼 뒤쪽에서 유형 문제 볼만한 거 그 다음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51페이지까지 끝내주세요. 아까 사실 힌트를 드렸는데 88번 보시면 거듭 제곱은 규칙성으로 푼다고 말씀드렸었죠. L88 보겠습니다. L88. A는 1, 마일, 0,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B는 1, 마이너스 7, 0,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A의 100제곱에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자, 이 녀석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여라가 문제입니다. A의 100제곱을 어떻게 못하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몇 번 해보는 겁니다. A제곱부터 체크해 보시죠. A제곱은 1, 마일, 0, 1을 스스로 2번 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같지만 행렬곱은 앞에 있는 녀석의 행과 뒤에 있는 녀석의 열을 이렇게 해서 곱할 거다라는 거다. 계산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1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0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1 될 겁니다. 됐죠? 규칙성이 아직 잘 안 보이네요. 한 번 더 해볼게요. A 세제곱은요. A제곱에다가 A를 곱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A제곱은 나왔으니까요. 1, 마이너스 2, 0, 1에다가 원래 있었던 A, 1, 마일, 0, 1을 곱해줄 겁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행과 열로 곱할 거예요.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1일 거고요. 이렇게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1이 되겠죠. 그죠? 규칙성 보이세요? 이 정도면 규칙성이 보이죠. 누군가는 안 보일 수 있어. 안 보이면 하나 더 해보면 돼. 그래도 안 보이면 하나 더 해보면 돼. 보통은 규칙성이 드러나는데 한 2~3번만으로도 규칙성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규칙성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많아도 4번에서 6번까지가 일반적입니다. 진짜로 규칙성 필요한 경우는 한 6개까지 돌리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식의 문제를 만나면 무조건 여러 번 계산을 반복해 가면서 규칙성을 찾자. 요거의 컨셉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갔더니 어떻게 됐어? 변화한 게 딱 하나뿐이죠. 1행 2열 성분이 A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제곱은 마이너스 2고 세제곱은 마이너스 3이야. 나머지는 변한 게 없어. 그죠? 여기서 규칙성을 찾으실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A의 100제곱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볼 수 있겠다? 아, 나머지는 똑같을 거고 이 자리만 마이너스 100 되는 거 아님?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뭘로 찾았어요? 규칙성으로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럼 A의 100제곱에다가 B를 곱했다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A의 100제곱은 계산이 됐네요. 1, 마이너스 100, 0, 1. 1, 마이너스 100, 0, 1이 된다는 거 알았고 B가 얘니까 1, 마이너스 7, 0, 마이너스 1 해서 곱해주시면 행과 열이 곱해지면서 결과적으로 1행 1열은 1일 거고요. 이렇게 돼서 그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 더하기 100 돼서 100 빼기 7이니까 9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은 93 끝 이렇게 되는 문제죠. 핵심이 뭐? 규칙성. 거듭 제곱이 뭔가 많이 있어? 규칙성. 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봤고요. 넘어갈게요. 95번. 얘도 같은 유긴 한데요. 조금 달라서. 얘도 같은 유의 거듭 제곱 문제긴 한데 조금 달라서 보자고 한 겁니다.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이고요. 문제에서 A의 62제곱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듭 제곱이니까 규칙성이겠다라고 싶죠? 맞아요. 규칙성이겠다 싶어요. 몇 번 해보겠습니다. 또 A 제곱부터 계산해 볼게요.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할게요. 그죠? 됐어요? 자, 행과 열 곱할 거니까요. 행열 해주면 1, 1에서 마이너스 1. 행열 해주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0 될 거고요. 행열 했으니까 0 될 거고요. 행열 했으니까 뭐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됐어요. 어디서 많이 봤다? 뭐예요? 단위 행열에 마이너스 1 곱해진 녀석이죠. 이해가십니까? 즉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규칙성이라고 말할 것도 없네.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요걸 우리가 구해낸 겁니다. 그럼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A62라는 건 A의 62제곱이라는 녀석은 A의 62제곱은 A의 제곱에다가 31제곱이 돼 있는 셈이잖아. 그지? 오케이? 근데 A의 제곱이라는 게 얼마? 마이너스 2가 된 셈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전체의 31제곱이 된 거야. 따라서 부호는 마이너스 살아있을 거야. 홀수제곱이라. 그죠? 그리고 단위행률은 아무리 곱해봐야 나 자신입니다. 그죠? 결론은 뭡니까? 마이너스 2겠죠. 즉 얼마?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간단하죠? 아, 문제는 이렇게 했구나. 문제는 이게 답이구나. 보기에 이렇게 돼 있네요. 성분을 써야 되는 줄 알고. 자, 95번 같이 봤고요. 두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넘어가셔서 112번 볼 건데 이게 또 엄청 대표성이 있는 문제예요. 요것도 아까 다 언급드렸던 문제들입니다. 내가 말 안 한 거 없어요. 다 언급드렸던 문제들이에요. 자, 보시면 A, B가 각각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L1, 1, 2, 112번. 자, A라는 행렬은 마이너스 1, X, 3, 0이고요. B라는 행렬은 마이너스 2, 2, Y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AB 더하기 BA, BA가 아니지. A 마이너스 B. 뭘 보는 거야? A 마이너스 B. 이렇게 곱한 결과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성립한대요. 이거 1대 X제곱 Y제곱 얼마냐?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당연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실수가 아니라 행렬이기 때문에 실제로 좌변자리를 계산한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분배입니다. 그죠? 앞에 있는 거 분배부터 해주시면 A제곱에 AB고요. 마이너스 AB가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곱한 건. 밑에 이렇게 곱한 건요. BA인 거예요. BA 마이너스 B제곱인 겁니다. 그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 거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 즉 AB와 BA가 같아지는 매우 특별한 상황이네. 요거 1대인 거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매우 특수한 상황이네. AB랑 BA가 같은 이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다. 됐죠? 계산하시면 돼요. 이제 AB는 얼마죠? BA는 얼마죠? 각각 계산할게요. AB부터 계산해 보시면 AB는 쓸게요. 마이너스 1x 30. 얘는요.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계산해 보시면 행열 이렇게 계산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2에다가 더하기 xy.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주시면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주시면 6 이렇게 되겠죠. 자, AB는 구했다. BA도 구해볼까요? BA는 전혀 다르죠. BA는 B부터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x 30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열로 곱한다. 네, 계속 이거 강조하죠. 이게 손에 익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있잖아. 지금 보는 정도 문제가 낼 수 있는 하이 레벨이거든요. 이 정도 문제들이. 더 어렵기는 좀 힘들고요. 더 어려우려면 이제 계산으로다가 완전 뒤통수를 쳐야 돼.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행렬곱 익숙해지기 말고는 없어요. 곱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6, 요 자리 8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해보시면 xy가 됐습니다. 끝이에요. 얘네들이 같아야 돼요. 이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 이것저것 있는데 적당히 정리를 해주면 일단 눈에 띄는 건 요 두 개입니다. xy가 6이다도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따로따로 설명해 주는 게 좋거든요. 얘네들이 같을 거고요. 그죠? 따로따로 설명해 주는 게 좋거든요. 얘네들이 같을 거고요. 이렇게 봐주시는 게 제일 편하죠. 자,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는 2겠네요. 요거 하나랑 빨간 것끼리. 그죠? 또 하나는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입니다. 따라서 y는 3이겠네요. 끝. 괜히 이거 가지고 8이다 xy가 6이네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하나씩 구할 수 있으면 하나씩 구해놓는 게 제일 편해요. 끝. 이렇게 되겠어요. xy 자리는 그래서 각각 2와 3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더한다면 4 더하기 9, 답은 13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문제고요. 마지막 기니디 문제 보고
진도는 마무리 지어봅시다. 끼니 D. 자, L 124예요. 2차 정사각행렬 2x2를 얘기하는 거죠. 2x2 행렬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3E가 된다고 그랬고요. 또 AB가 4B랑 똑같았어요. 이렇게 됐을 때 항상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참고로 2는 단위 행렬이고 5는 영행렬입니다. 영행렬은 말 그대로 모든 성분들이 영인 행렬, 영행렬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A는 4이다. 니은 B제곱에 B를 더한 게 0이다. 영행렬이다. 마지막 D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3의 A 마이너스 B다. 보시죠. B를 기준으로 볼까? A를 기준으로 볼까? 일단은 니은이 먼저 내 눈에 좀 띄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연립이 돼요. 쌤 이거 어떻게 연립해요 하실 수 있겠지만 대입하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A를 넘기면 B를 3E-A라고 하실 수 있고 반대로 A를 3E-A라고도 할 수 있죠. 3E-B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대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니은의 식이 B와 관련된 식이니까 B로 만들어 주려면 A를 B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자리에 A가 들어갈 자리를 3E-B라고 해주는 거지. 괜찮죠? 그럼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집어넣을 수 있겠죠?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AB는 4B니까요. A가 들어갈 자리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3E에 마이너스 B에 B가 곱해진 게 4B임 이게 되겠죠. 그죠? 요 자리가 A 자리였는데 A 자리 넣은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분배가 되겠죠. 이렇게 분배가 되겠죠. 분배를 하고 났더니 뭐가 됐어요? 여기는 3B가 됐고요. 마이너스 B제곱이 됐어요. 그게 4B래요. 됐나요? 다 넘겨. 우변으로. 다 넘기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남았죠. 아무것도 안 남았고요. 넘어갔으니까 B제곱이고요. 4B에서 3B를 빼는 겁니다. 당연히 B가 됐겠죠. 됐어요? 그 니은은 바로 되겠네요. 니은이 일단 내 눈에 먼저 띄었고요. 그래서 괜찮나요? 그렇습니다. 기억은 될까요? A가 4,2일까요? A가 4,2이면 이건 통하긴 해요. 이건 되긴 돼요. 근데 이게 된다고 이게 되나? 이게 된다고 이게 되나? 같다는 건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정리해 주는 게 좋을라나? 기억을 먼저 하는 게 근데 기억이 참이면 나머지가 의미가 없어져서 B는 B인 거고 B제곱 플러스 B가 5야. 역행렬하면 안 되는데 자꾸 다른 걸로 넘어가. 지금 여러분들의 교육과정 여기까지인데 내가 자꾸 이쪽으로 생각하게 되네요. 이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브레인 워싱을 한번 해야 되는데 들어와서 요 영역에서 볼게요. 똑같은 짓을 얘한테 한번 더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A를 B에 대한 식으로 설명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A도 B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B도 따지고 보면 3E-A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걸 집어넣어 보자고요. 칸이 좀 좁을라나? 해볼게요. 여기까지 나오네.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 칸이 너무 좁다. 밑에다 갈게요. B는 3E-A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또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A에 B가 들어갈 자리에 3E-A가 들어갈 거고요. 그죠? 여기도 4가 들어갈 자리에 B가 들어갈 자리에 여기 3E-A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놓고 전개해 보시죠. 전개해 보시면 분배가 돼서요. 여기는 3A-A제곱 될 거고요. 우변 자리는 4가 분배돼서요. 12E 넘어와서 마이너스 4A가 되겠습니다. 뭐 이쁘게 나오진 않는데 딱히. 근데 뭐 의미가 있어요. 한쪽을 싹 넘겨본다고 치면 0만 남고요. 넘어와서 A제곱일 거고요. 넘어와서 마이너스 7A일 거고요. 얘는 더하기 12E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쌤 아까처럼 뭐 괜찮은 게 만약에 뭐 기니디에서 이런 게 있으면 이걸로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실 수 있겠지만 있어요. 디귿 풀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앞에서 우리 이제 니은 푸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b제곱짜리를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b로 해도 되겠네라는 정보를 얻었잖아요. 그죠? 그 짓을 얘한테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a제곱 냅두고 얘를 다 넘겨. 좌변으로. 다 넘겨놓는다고 치면 여기서 우리는 a제곱이 7a 마이너스 12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좌변자리 넣을 거예요. 그죠? 좌변자리 넣어줘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있겠죠. 해봅시다. 요거 좀 지울게요, 이제는. 자리가 좀 많이 차지하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디귿식에 좌변에 a제곱 빼기 b제곱이 있는데 각각 a제곱과 b제곱을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겠다. 실제로 차수를 떨어뜨린다면요. 실제로 차수를 떨어뜨린다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짜리는요. 디귿. 어떻게 된다? 저렇게 바꿀 거다. a제곱이 들어갈 자리에다가 7a 마이너스 12를 넣을 거다. 가능한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뒤에서 b제곱 뺄 건데 b제곱 빼는 게 더하기 b예요. 그죠?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근데 더 이상 정리할 게 없는데 2를 바꿀 수 있나? 7a 더하기 b 마이너스 12가 있는데요. 3,2가 a 플러스 b니까 3,2가 a 플러스 b니까 3,2가 a 플러스 b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4를 양변에다가 취해준다고 하면 이렇게 그러면 12,2가 4의 a 플러스 b다라고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쳐보시면 얘는 7a 더하기 b의 마이너스 4a 플러스 4b 이렇게 돼서요. 분배된다고 칠게요. 분배될까요? 분배되면 어떻게 될까요? 7a에서 4a 뺀 거죠. 3a고요. b에서 4b 뺀 거죠. 3b고요. 3으로 묶어놨다고 치면 a-b가 되네요. 디귿 참이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적당히 차수를 낮춰놨더니 나는 저 표현이 뭐야? a 빼기 b를 하고 싶어. 2는 없어. 그지? 그러니까 2를 그러면 a 또는 b로 설명할 수 있나? 첫 번째 식이죠. 저걸 이용하겠다라고 해서 끌고 온 거예요. 괜찮죠? 디귿 또 참입니다. 이게 어렵네. a를 어떡하지? a가 4, 2인가? 4,2가 되나? 4,2가 되나? 이게 너무 조건이 없는데. 한쪽으로 넘겨. 일단은 이렇게 말할게요.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관련은 없어요. 요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건데. 잠깐만, 4,2라고 놓으면 얘가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 제곱하면 0 되긴 해. 되긴 돼. 근데 이게 이거 같아요. 보세요. 난 기억은 땡이라고 할게요. 땡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a, b에서 요식을 살짝 바꿉니다.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b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영행렬이 되는 거잖아요. 4b를 양변에서 뺐어 라고 하면 영행렬이 되겠죠.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요걸 요렇게도 바꿔 쓸 수 있어요. a, b에 마이너스 4에 2의 b가 0인 거니까 2가 갑자기 왜 껴들었죠? 어차피 저기니까 저기 단위행렬이니까 곱해도 그만 안 곱해도 그만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왜냐면 나 뭐 하고 싶으냐면 b로다가 묶어주고 싶어서 그래. b로 묶어주고 싶어서. 묶어놓으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되긴 해요. 요거 이해가십니까? 묶어놓으면. 쌤 그냥 묶으면 안 되나요? 묶일 수가 없죠. 그냥 묶일 수가 없죠. 행렬이 아닌데. A에서 4를 어떻게 빼? A가 이를테면 뭐 A, B, C, D인데 A, B, C, D에서 4를 뺀다라는 연산 자체가 정의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놓은 겁니다. 라고 봤을 때 결론은 뭐야? B는 일단 영행렬이 아니잖아요. B가 영행렬이면 큰일 나거든요. B가 영행렬이면 큰일 나요. 그죠? B는 일단 영행렬이 아니야. 그럼 B가 영행렬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놓는다면 얘가 영행렬이냐? 라고 묻는 셈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얘들아 우리가 실수에서는 a, b를 곱하면 0이에요. 그랬을 때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실수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돼요. 그죠? 하지만 행렬 사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행렬 사이에서는 a, b를 행렬 곱을 했더니 0행렬이래. 그렇다고 해서 a가 0행렬이거나 또는 b가 0행렬이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예시로 그 예시가 여기 적용되면 될 것 같긴 한데 예시로 A라는 행렬이 0, 1, 0, 0이고요. A가 오케이? 가령 B가요. B가 1, 0, 1, 0이어도 돼요. A, B 곱해봐. 이렇게 들어가죠. 아 이거 0이어야 된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0, 0, 1, 0, 0, 0이야. 그럼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0이죠. 이렇게 하면 0일 거고 밑에 거랑 이렇게 곱해도 다 0이겠죠. 근데 얘네들이 0행렬이에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0행렬이 아니라 이를테면 이 자리가 예시를 드는 겁니다. 이 자리가 0, 1, 0, 0인 거야. 이를테면 이 자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A행렬이 뭐예요? A행렬은 4, 1, 0, 4일 겁니다. A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치면 4, 1을 빼고 나서도 0, 1, 0, 0이 되고 B 자리는 그때 1, 0, 0, 0인 거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아 이게 걸리긴 하는데 이게 걸린다. 이게 걸린다. 잠깐만요. 조금 걸려가지고요. 잠깐만요. 일반적으로 안 되는데 이거만 있으면 무조건 안 돼 할 텐데 이게 같이 있어가지고 둘 다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사이가 돼야 되나? 2 빼기 2 빼기 0행렬 될 거고 B가 그럼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되는데 발리를 못 잡겠네. 이거 되게 어렵네요. 생각보다 기억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얘만 있으면 안 되는 거 확실. 얘랑 둘이 있으니까 불편해라. 불편해라. B가 내가 저렇게 해놓으면 둘이 더했을 때 3이가 안 되잖아. 지금 이 발례가 요거의 발례로는 적절한데 이 둘 다를 만족시키는 발례로는 적절하지 않거든요.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게. 그렇지 않나요? 그죠? 더하면 그치 5104가 된 건데 5104가 어떻게 32가 돼? 말이 안 되지. 적절하지 않아요. 어렵네요. 니은 디귿이 어려워 보였죠? 기억이 어렵네요. 그죠? 만들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만들 수 있나? 이게 되는 건 확실해. 이게 되는 건 확실하고 그치. 대입하면 성립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야, 나도 행렬을 많이 안 보긴 했다. 맞아, 행렬을 많이 안 보긴 했네. 발례를 어떻게 잡지? 2. 분명히 저 얘기인데 되는 거 안 되는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만든다라고 해보면 역행렬을 이제 안 되는 행렬을 만든다고 치면 3이 더하기 b 3이 더하기 b로 한번 만들어 볼까? a가 들어갈 자리에 b-3,2를 3,2 마이너스 b를 집어넣는다고 치면 a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4, 2를 해서 b가 돼서 영행열이 돼. 그러니까 영행열이 되는 b 곱하기 b 플러스 2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발례 될 것 같아서. 발례를 못 찾는 게 문제인 것 같아서. 안 돼. 된다는 말을 함부로 못 해요. 이것 때문에. 못 하는데 저 발례를 만들어 줘야지 확실히 아니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내가 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걸려. 얘가 B가 뭐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1001이 더해진 거니까 그러면은 B자리가 이를테면은 마이너스 1, 0, 0, 0 이라고 쳐. 그럼 얘랑 얘를 더했으면 0, 0, 0, 1이 되겠지. 1, 1 더해지니까.
곱하고 만들었다. 만세.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발리를 찾고 싶은데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싶은데 안 될 거임 이러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안 되면 확실한 발리를 찾아야죠. 그래서 지금 계속 되지는 않은 건 확실해. 근데 안 될 건데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발리 찾았어요 방금. 발리 뭐로 잡으시면 되냐면 b를 1, 마이너스 1, 0, 0, 0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b를 잡아버리면 a는 자연스럽게 a는 이렇게 돼요. 3, 2에서 얘 뺀 거. 3, 2에서 b 뺀 거. 그럼 3, 2가 1, 0, 아니죠. 3, 0, 0, 3이잖아요. 거기서 마이너스 1, 0, 0, 0을 빼는 거니까 그럼 얘는 4, 0, 0, 3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A를 이렇게 잡고요. B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러면 A에서 4, 2를 뺀 게 지금 요 발리에 다 취소. 요 발리에 취소. 발리가 얘는 두 번째 조건밖에 만족을 안 해서요. 자, 다시 B를 마이너스 1, 0, 0, 0으로 잡으면 A는 4, 0, 0, 3이 된다. 그럼 4, 0, 0, 3에서 4, 2를 빼면 0, 0, 0, 1이 될 거고요. 그죠? 요거 계산해 주신 결과가. B는 아까도 말했지만 마이너스 1, 0, 0, 0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주시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0 돼요. 만세. 됐어요. 그렇다고 A가 4, 2는 아니잖아. 라는 겁니다. 4, 2 아니잖아. 4, 2 아니잖아. 발리 찾았어요. 기억 땡이에요. 이런 게 옛날에 나왔습니다. 어렵죠? 이런 게 어려워요. 기니디 문제에서 나올 때.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안 낼 거예요. 옛날 문제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26분이네요. 딱 30분 되면 시작할까요? 여기까지 하자. 참고로 지금 프린트를 내가 준비했는데 프린트 준비된 게 뭐냐면 저거예요. 내가 막 만들까도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만들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만든 게 퀄리티가 좋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좋다라고 보장된 건 뭡니까? 전국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국 모의고사 중에서 모고 중에서 가장 최신에 봤던 게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예요. 2025년도 3월 모고가 있습니다. 3월 모고. 근데 3월 모고에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다 들어가 있는 게 3월 모고 2학년 거예요. 고2 거. 그 중에서 내가 뺄 거 다 뺐어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겠다 싶은 애들만 싹 뽑아가지고 15문제를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넘버링이 1, 2, 3 갑자기 6 이렇게 될 거예요. 중간을 내가 일부러 뺀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보고 싶으면 요때를 찾아보셔서 해설을 내가 드릴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모르겠으면 요거 찾아보시면 된다고요. 3월 모의고사 고2 거, 올해 거. 요거 찾아보시면 거기도 찾아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요걸로다가 준비를 해놨고 네, 좀 이따가 볼게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요. 3분 있다가 테스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